안녕하세요. 주차관리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이 주차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경쟁력 있게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숙제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오늘을 저와 함께 축제 같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도 이륙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처럼 오늘 강의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근무할 때 고객들이 항상 기뻐하고 또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강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서비스 현장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배운 직접 살아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이 왜 하늘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하늘은 하하하 늘 웃어서 하늘이래요. 여러분 하루에 혹시 성인들이 몇 번이나 웃는지 아시나요? EBS 교육 방송을 보니까 성인들이 하루에 약 17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번 정도는 비웃음이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즐겁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린이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네, 어린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른보다 훨씬 더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웃으시네요. 네, 오늘 주차관리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 마음도 편해지셨죠? 네, 그러면 주차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전달할 세 가지 소제목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본 표정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용모 복장. 세 번째는 상황별 응대 및 멘토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이 본인 것으로 잘 소화한다면 현장에서 호감받는 인재로 거듭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호감 가는 인재상,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 두 번째는 청각적 이미지, 세 번째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네, 일명 메르비안 법칙이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여기 보면 55%라고 하니까 여러분 금방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각적 이미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직접 보여지는 거니까 의상이나 또는 헤어스타일, 표정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도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1000명의 인사 담당자들이 어떤 인재를 뽑고 싶겠어요? 라고 해서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1000명의 인사 채용 담당자들이 약 60% 이상 호감 가는 인재를 뽑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이미지가 우리가 직장에서 고객 접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내가
인사를 잘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내가 좋은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는다면 좀 섭섭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이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실습도 하시고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는 여러분이 밝은 표정이라든가 또는 헤어스타일이라든가 또는 옷에 대한 의상을 얘기하는데요.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되는구나 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나올 때는 항시 미리 본인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체크하시고 현장에 업무에 여러분이 직접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습이라고 하면 배울학 익힐습이잖아요. 많이 배우면 참 좋겠지만 주변에 보면 많이 배우고도 실제로 습이 부족해서 정말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저는 많이 봤는데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차관리사 내용을 보시고 그냥 이것만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익혀야만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각적 이미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 인사, 표정, 자세, 차림새 또는 이렇게 제스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 잘하십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주보면 얼굴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주먹이 먼저 나간다고 얘기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마주보면 먼저 상대편도 웃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좋은 장점들을 배워서 우리가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먼저 잘하게 되면 내가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목례, 양례, 그 다음에 중간례. 또 하나는 정중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양하게 인사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인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상대편하고 눈을 마주치는 눈맞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사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장 좋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상대편 눈을 마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인사할 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참 예쁘겠죠.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눈도 같이 웃으면 훨씬 더 상대편이 굉장히 표정이 좋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꼬리 플러스 눈까지 이렇게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강사님 눈까지 웃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연습하면 다 가능합니다. 표정도 이왕이면 밝게 여러분이 표정을 지으십시오. 표정이 밝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지면 상대편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훨씬 더 너그럽게 저에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밝은 표정은 인사만큼도 중요하다. 또 자세는 여러분이 이제 주차 관리사로서 근무를 하게 될 때 메인 입구에서 이제 근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 층에서 직접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직접 인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는 인사의 네 가지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고객들에게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차림새도 용무 복장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요. 제스처 부분도 고객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여행을 갔을 때 영어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스처를 쳐서 서로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스처도 주차 관리사를 공부하신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제스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정이 이제 호감가는 이미지를 크게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표정은 내가 그냥 기분 좋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표정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주 웃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연습을 통해서 표정이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차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공부하면서 하루에 거울을 보고 10번 이상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웃으면 기분이 훨씬 더 업되기 때문에 멘탈도 강해지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밝은 미소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웃고 우리가 사소한 거에도 정말 웃음을 잃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점점 줄어들지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밝은 미소가 없어지니까 상대편도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보면 좀 부담스럽겠죠. 네, 이런 것을 미리 오픈하기 위해서 우리가 밝은 미소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 이 발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발음을 길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되셨나요? 자, 연습 준비 한번 되셨다면 저와 같이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길게, 이를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스키. 자, 올려주세요. 하와이, 와이키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어색하다고요? 네, 어색함을 이겨내야 우리가 고객 현장에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스키, 하와이, 와이키키. 여러분, 혹시 옆에 누구 다른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한번 얼굴 보세요. 훨씬 표정이 좋아졌죠? 네, 이렇듯 학습은 우리가 머릿속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실습을 해보면 훨씬 더 어색하지만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연습을 매일매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본 표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네, 인사는 고객을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언더웨어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이제 일본에 교육을 받으러 직접 가셨는데 백화점에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인사만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왔나? 왜 이렇게 인사만 시킬까라고 처음에는 약간 투정도 부렸다고 합니다. 예, 아마 저라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인사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조금씩 뭔가 자기도 기분이 좀 좋아지더래요. 네, 그래서 한국에 직접 와서 직접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파를 하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전달을 했더니 매출이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렇듯
작은 거지만 고객에게는 굉장히 지갑을 열 수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인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중요한 인사를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주차 관리사 여러분이 이제 자격을 따서 이제 매표소에 직접 앉아서 근무를 한다면 바른 자세로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상대편하고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전화를 받는다든가 누워서 받는다면 그 목소리가 그대로 선이 보이지 않지만 들려준대요. 상대편이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전화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고객이 차를 가지고 우리 회사를 방문하고 또 우리 장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 내가 바른 자세로 매표소에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또 밝은 표정을 유지하시고요. 우리가 업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상체를 항시 고객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고객을 항시 상대편이 운전하고 있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상체를 15도 정도 숙이면서 이제 목례를 해야 됩니다. 아까 인사에 그 각도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5도니까 우리가 앉아서 고개만 살짝 가볍게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밝은 표정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사말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있을 겁니다. 제가 아마 고객을 만났을 때 아니면 비즈니스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상대편이 1초, 2초, 3초 됐는데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편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네, 상당히 조금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내가 먼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손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밝게 인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늦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사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시선을 아까 마주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선 마주치는 걸 되게 어색해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눈 맞춤 하는 것들을 집에 가시면 가족들하고 한번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직접 유지하는지 한번 직접 주변의 지인들과 한번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인사는 내가 직접 먼저 해서 상대를 리드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와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저도 이제 호텔리어로서 한 20년 동안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제 선배가 되시는 분은 지금도 주차 관련된 업무를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배님은 하루에 인사를 몇 번 정도 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숫자로 맞히기 좀 어렵겠지만 네, 하루에 1000번 이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갑질 손님의 왕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1000번 이상 여러분 해보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항시 표정이 밝고 항시 늘 상대편의 눈맞춤을 잘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문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항시 정말 나는 인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그 선배처럼 나도 인사 하나만큼은 잘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표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자세가 있는데 우리가 손으로 고객과 이제 직접 바디 랭귀지를 써서 응대하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직접 편의점에 이렇게 자주 가시잖아요. 편의점에 가시면 아마 어떤 제품을 사고 거스름돈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게 동전이 있을 때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건데요. 동전을 손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조금 교육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동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내가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잡으라는 게 아니고 동전을 그래도 손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이면 참 보기가 좋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세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따뜻함을 이렇게 좀 정으로 직접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정말 정직원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또 아르바이트생처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정직원처럼 편의점에서 근무해도 내가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나의 사례로 드렸습니다. 요 근래 이제 AI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뭐 4차 혁명. 그래서 주차 관리를 하는 부분들도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가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권을 쥔 한 손을 이렇게 내밀고요. 나머지 손은 주차권을 쥔 손에 손목 가까이 가져다 댄다. 그러니까 만약에 차가 이쪽으로 쭉 운전하고 운전사가 차가 들어갔을 때 한 손은 먼저 잔돈이나 아니면 티켓을 손에 주차권을 쥐고 그 다음에 손을 옆에다 같이 가까이 댄다는 내용입니다. 손의 모양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모양하고요. 그 다음에 손등을 보여주는 모양이 있는데 고객들은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런 의미는 신뢰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손바닥이 보이게끔 이렇게 고객에게 손을 표정을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 안내를 할 때도 일단 고객을 먼저 바라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안내 방향을 손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고객을 보는 순서도 고객, 안내 방향, 고객 순으로 이렇게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굉장히 아무튼 기분 좋게 아마 원하는 장소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무실에 제가 직접 이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고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빌딩에 주차가 한 20대 정도 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제가 좀 일찍 간 그런 시간이어서 그런지 차가 없었습니다. 근데 약간 주차선에 약간 비스듬하게 약간 이제 차가 바퀴가 걸려 있는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런데 주차 요원이 직접 나와서 막 손으로 저한테 그렇게 주차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느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안했겠죠. 네. 제가 만약에 주차 요원이었다면 나와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만 좀 붙여주시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텐데
예, 그냥 나오자마자 굉장히 막 강한 소리로 막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첫 방문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로 방문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표준 행동을 한번 여러분이 배워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손님,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 우측으로 좀 살짝 조금만 좀 더 붙여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할 때 항시 땡큐라는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자주 씁니까?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가급적 좀 많이 쓰려고 해요. 제가 꼭 뭔가 큰 것을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한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면 상대편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걸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직접 기본적인 이건 표준 행동을 3가지를 꼭 외워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쓰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고 내가 들어도 기분 좋죠? 예, 상대편은 2배 이상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방문할 때 여러분이 조금만 기본적인 표준 행동을 여러분이 바꿔서 전달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루 8시간 근무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하루를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객 언어 서비스를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협조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도 기분이 좋죠? 네, 이런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면 고객들도 훨씬 더 기쁘게 또는 재방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